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강사가 모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다른 걸로 자꾸 회피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노래가 안 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고음이 왜 안 되는 것이냐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GK 보컬 원장 이광규입니다. 오늘은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보컬 트레이너가 되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자, 보컬 트레이너라는 것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컬 트레이너는 하나의 단어가 더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적인 역량과 선생님적인 역량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만 가르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죠. 왜?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그럼 이 친구들의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책임이 저한테는 있는 거죠. 돈 내고 네가 안 했잖아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으로서의 또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들을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지 그 앞으로의 수업이 나갈 수가 있고 연습을 통해서 또 실력이라는 게 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학원 내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많이 잡아놨어요. 일부러 친구들끼리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이 오면은 일부러 단톡방을 파가지고 아이들이 인사시키고 또 직접 와가지고 어디 왔을 때 와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친밀감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과의 어떤 친밀감 때문에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오면은 일정 이상 아이들도 어느 정도 학원에 왔을 때 무조건 노래 연습만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취미생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2시간인데 진짜 2시간 미친 듯이 해 막 전력 질주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뭐 한 2, 30분 정도는 충분히 쉬면서 놀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하고 좀 쉬고 또 이렇게 이런 거를 분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이 보컬 트레이너를 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은 능력치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원더워나 아니면 이렇게 현재 가수분들이나 뭐 트레이너분들 또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 뭐 메디컬 보이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알지 못한 저도 이제 의사는 아니다 보니까 100% 의학적인 지식을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면서 머릿속에 지식은 늘어가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해요. 예전과. 근데 그 예전과 지금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 무작정 해. 야, 하라고 이게 아니고 상황을 조성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굉장히 많이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괜히 막 인형도 하나 더 사놓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러한 것들을 막 배치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만약에 뭔가 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군데군데 좀 깔아놓기도 하고요. 사탕도 좀 이렇게 올려놓고 초코우유도 좀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너희들 와가지고 연습만 한다고 하면 쌤이 먹는 거 에이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연습이라는 게 한번 버릇이 들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버릇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연습을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만 잘 끌고 가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보컬 트레이닝에 관한 것들은 뭐 다들 너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아시는 것들이고 또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은 지금 찍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거 하나를 더 진행을 해볼게요. 뭐냐면 보컬 트레이닝을 잘 하려면 비율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무언가 내 눈앞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대라는 애 여기에 관련된 근육들 행경막 안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처럼 이렇게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색 빨대고 이게 검은색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커피 캔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정도 길고요. 눈으로 보고 보여드리는 것과 그냥 파란색 빨대가 있고요. 검은색이고 원통이에요. 그리고 길어요. 요만큼.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막 텀블러도 나올 거고 뭐도 나올 거고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비유라는 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보컬 트레이닝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레슨생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첫 시간에 이제 하면서 뭐 오늘이란다 어제 처음 하셨던 분 그분한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의 의식화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또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흡의 의식화를 진행을 할 때 호흡의 의식화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만 생각하시면 용어는 몰라도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요. 숨을 마셔요. 자, 친구들이랑 같이 커피 한 잔을 해요. 자,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뭘 먹었고 오늘 뭘 했고 저기 뭐 여기가 이게 맛있고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와 요새 드라마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막 하다가 저기 뭐 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뭐 할까 뭐 먹을래 뭐 먹을까 하다가 나 지금 숨을 한번 마셨어. 조금 있다가 커피 한 잔 마셔. 야 나 지금 숨을 한번 뱉었네. 이렇게 대화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호흡이라는 거는 의식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있는 호흡을 저희는 의식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노래를 하면서 내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노래가 있으면 고카피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못 쉬었어요. 여기 쉬어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딱 잘라가지고 쉬었어야 되는데 여기 못 쉬었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쉬었어요. 여기서 숨을 못 쉬었어요. 못 뱉었어요. 너무 많이 뱉었나 봐요. 앞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호흡을 마셨다 뱉었다가 의식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할 때 호흡의 의식화라 그러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벌써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알아서 알아듣겠지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굳이 어렵게 전달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는 노래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쉽게 전달을 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어떻게 쉬운 수업일 수 있을까요? 이해가 돼야지만 쉬운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할 때 호흡의 의식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벌써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인들이야 의식화라는 단어가 막 엄청 막 뭐 영어 막 일본어 이런 것처럼 막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학생들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텐션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잘 까먹질 않아요. 집중이 되니까 텐션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를 까먹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이유가 돼주는 거죠. 집중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만의 쉬운 레슨 비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에요. 호흡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쉬었어야 돼요. 여기서 쉬었어야 돼요. 노래가 쭉 가요. 쭉 가다가 여기서 쉬고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못 쉬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못 쉬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까먹어서일 수도 있고요. 왜 못 쉴까요? 고음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숨을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압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순간적으로 호흡을 마시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염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힘들어서 막 정신 없어서 뭐 등등 뭐 그 뒤에 거는 크게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나머지 두 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 없어서라든가 뭐 이렇게 좀 힘들어서 이러한 것들은 몇 번 반복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요.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자 우리 레슨 해봅시다 했는데 비염이 있어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비염 때문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거는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앞에 벌써 비염에 관련된 뭐 마시는 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100% 낫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의사분들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단 관리를 해드리겠다라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컬 트레이너로서 레슨생에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컬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하나가 별게 아니에요. 왜? 레슨에 모든 신경이 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노래를 조금이나마 더 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염이든 뭐든 어떤 거든 간에 뭐가 나오면은 그거를 고쳐오겠다고 또는 조금이나마 더 낫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드려서 노래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편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지기 위한 노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있고 그렇게 큰 학원도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그렇다고 뭐 가수 출신도 아니고 뭐 유명한 가수를 막 엄청 유명한 가수를 뭐 키운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활동하는 뭐 제아라는 친구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이렇게까지 레슨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그 많은 분들한테 여기 근방에 학원이 벌써 한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5분 10분 거리는 저도 20년 전에도 다녔던 그 학원은 아직도 근처에 있고요.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일산 사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실용학 학원을 하면은 거기를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그럼 선택을 할까? 저를 왜 선택을 할까요? 레슨하는 방식도 당연히 15년을 하면서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 거지만 학생을 관리하는 하나가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비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다. 뭐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이 좀 아프니까 어떻게 저는 집으로 다 보내줘요. 끓여서 마시는 차라든가 비염에 좋은 게 작두콩차랑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었는데 그게 또 있어요. 쿠팡에서 다 팔거든요. 저는 그거 그대로 사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버려요. 드시라고. 최대한으로 갖다가 레슨생분도 노력은 해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레슨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레슨생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목이 좀 안 좋다. 뭐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거. 저희는 꿀도 스틱으로 돼가지고 다 있고요. 얼마나 뭐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뭐 이거 하나가 뭐 엄청난 약도 아니고 당장 뭐 꿀 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10분 20분 내로 노래가 확 잘해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레슨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2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분들이 있고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분들은 너무나도 레슨을 잘 하세요. 저보다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저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이는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가져오는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오후 4, 5시까지 쉬고 그때부터 다시 나와가지고 공연 수업 준비해야 돼요. 왜? 제가 생각하는 보컬 트레이닝은 학원 연습실에서 잘 부르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연습실 벽 보고 잘하는 노래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노래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거고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행동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긴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생기는 거죠. 우리 가수분들이나 누구분 뭐 이렇게 배우분들도 옛날에 무대에 쓰셨던 분들 보면은 무대 공포증이라는 얘기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알려줘야 돼요. 무조건 노래만 가르쳐 준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컬 트레이너는 노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서 실력을 늘게 만들 수 있을까? 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레슨 쪽만 고민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레슨 쪽만 고민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수많은 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일이잖아. 이 보컬 트레이너가 이게 알바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뭐 시급 뭐 10,000원, 20,000원 받고 어디 뭐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알바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알바짜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어떻게 보면 예체능이라는 특수한 학과의 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보컬 트레이너를 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열이 받는 거죠.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하는 직업을 그렇게까지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깎아내리고 있는지 저는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노래 잘해요. 와, 레슨생들 와, 노래 장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거죠. 트레이너면 뭘 하는 거죠? 트레이너가 메시여야 되나요? 트레이너가 호날두여야 되나요? 트레이너가 질라탄이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질라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메시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호날두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트레이너예요. 가수가 아니에요. 보컬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죠. 본인들이 돈을 받고 거기서 시급을 받고 그렇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는 보컬리스트로서 거기에 직장을 구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레슨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을 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도 제가 하는 그 이상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한 달에 1,000,000원을 번다? 한 2, 3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저도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보컬 트레이너지 뭐 보컬 트레이닝 학원, 그러니까 보컬 학원 컨설팅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학원이 발전을 해가지고 수익이 더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제가 혼자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보컬 트레이너로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는지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보다 먼저 시작하면 제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더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컬 트레이너라는 게 진짜 아르바이트 자리가 되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 전문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이 또는 몇몇의 사람들이 너무나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 직업에 있다 보니까 너무 무너져요. 자존감이. 진짜로. 그런 경험도 있어요.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강사가 모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다른 걸로 자꾸 회피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노래가 안 되는데 여기서 도대체 고음이 왜 안 되는 것이냐,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몇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정형외과 수술실에 산부인과 또는 다른 과 선생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적어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것들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건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고음이 안 되는 이유. 쭉쭉쭉 고음을 이거 하면 고음이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주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하고 단순히 내가 아는 게 뭐 고음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가지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는데. 절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안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처럼 경력이 쌓인 트레이너들도 학원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운영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분들과 경쟁을 하셔야 돼요. 경력이 이만큼 차이 나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특수한 상황에 어떤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경력이 엄청 많으신 분들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죠. 제가 20대 초창기에 드림보컬 강남 드림보컬에 나갈 때 그 이렇게 발성법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원장님 그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셨고 사업적으로 갖다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원래 그 전에는 건설 뭐 그런 쪽 이제 하셨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때 상담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여쭤보진 않았는데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그때 당시 했던 거는 발성법. 내가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막 이런 호흡을 할 때는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호흡이 있고 어떤 호흡이 있고 어떤 호흡이 있고 이 호흡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고 계속 사과나마 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방식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A4 용지를 이만큼을 타자를 쳤어요. 거의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자 쳐가지고 제출했어요. 그거. 네. 같이 제출했어요. 그때 제 경력이 레슨 경력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가 원래부터 되고 싶었고 20살 때부터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컬 트레이너를 하지는 못했었고요. 군대 다녀와서 제대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진짜 멀리 갔어요. 제가 일산 사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정시의 버스터미널에서 구미까지 갔었어요. 와, 한 4-5시간 가요. 뒷자리에 자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자고서 가요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요. 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까지 거기서 수업을 하고 와요. 일단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무언가 그 사람들을 레슨을 하면서 성과가 있어야지 이 성과를 토대로 나를 또 뽑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었고 그래서 구미에서 어디로 오냐면 그 다음에 바로 대전으로 와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못 드려요. 이제 빅뱅의 모 멤버분이신데 그분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이제 무슨 실용음악 학원이었어요. 대전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강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강사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레슨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오면서 청주 쪽에서 조금 오래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고향이 공주다 보니까 거기서 살진 않았지만 그 동네가 익숙해요. 항상 어르신들 만나러 뭐 친척들 만나러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가 낯설지가 않아요. 뭐 세종 뭐 이런 쪽이. 그래서 청주로 넘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주에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학원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천. 그다음에 서울로 넘어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강남 드림보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와서야 뭐 강남 드림보컬이 뭐 얼마나 뭐 저거 하다고 뭐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보컬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넘어오면서 서울까지 왔던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청주 다닐 때도 그 이만한 트렁크 가방 있죠. 그 여행 가방. 거기에다가 옷 넣어 갖고 댕기면서 버스로 막 이거 들고 막 이거 막 질질 끄고 댕기면서 모텔에서 자가면서 그 다음 날 또 다른 지점 학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3일은 집에 일산에 있고 4일은 모텔 생활하면서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대전 갔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녹음 수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인데 장비가 없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패드 스노우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블루사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던 마이크 있어요. 이거랑 아이패드랑 몇 가지를 여기다 준비를 해가지고 헤드폰까지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재장비를 거기다 세팅을 해서 노래 그 수업을 하고 했어요. 조금이나마 내가 이렇게 해야지 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굳이 뭐하러 가져가겠어요.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해도 되는 건데 수업을. 근데 나는 한 번 더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조금이나마 더 이 친구들이 좋은 레슨을 할 수 있을까? 좋은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녹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거는 비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도 비유지만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들려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 재녹음을 해가지고 또 들려봐주고 이러면서 몇 번의 어떤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 소리가 왜 좋은 소리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나마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좋은 보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할 거 너무 많아요. 그 정도의 준비가 됐다면 누구도 안 써주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써줘요. 안 써주면 저한테 오세요. 저희 레슨생 꽤 많거든요. 저희 이제 곧 학원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한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까지 준비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준비한 거 들고 저한테 오세요. 고민 없이 제가 트레이너 모실게요. 학원으로. 와가지고 레슨 좀 해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타임 잡아가지고 풀로 밀어 넣어드릴게요. 정말로 말씀드린 거 대신에 이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신경을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전단지 돌리는 거 있거든요. 이거 전단지 왜 돌리는 거냐면 이제 저도 학원으로 가면서 이런 학원은 아직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더 큰 학원으로 갔을 때 내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 홍보도 제가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혼자 제대로 솔직히 디자인이 그렇게 돈 주고 만든 것 같지는 않죠. 보시면 돈 주고 만든 것 같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제 제가 미리 캔버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직접 하거든요. 미리 캔버스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비즈하우스 가면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홍보다 생각을 하면은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홍보를 해야 되지? 전단지 홍보, 리플렛도 있을 거고, 배너 홍보, 또 요새는 사람이 매는 배너들도 있더라고요. 등에다 메고 다니네. 그러니까 그런 홍보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일일이 홍보 방법이 뭐가 있는지부터 하나씩 다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게 다 알아간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좋을지 하나하나 다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보면은 요렇게 하리보 같은 거 제가 지금 이거 옆에 지금 제가 그 인터넷 거기에서만 벌써 이것만 열 몇 통째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홍보를 해요. 전단지를 돌려요. 리플렛을 돌려요. 근데 들리다 보면 안 받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지 볼 거 아니에요. 봐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건데 안 받아요.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로 일일이 다 찍고 있어요. 모든 종이에다가. 저 혼자 지금 이 방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한 4,000장 5,000장 찍고 있어요. 어제도 벌써 우체국 소포 제일 큰 박스, 우체국 가면은 소포 제일 큰 박스 있어요. 그거 지금 벌써 어제만 2박스 찍었어요. 이만한 종이를 이렇게 여기다가 젤리를 하나 박아서 이거를 그 큰 박스에 이렇게 3줄 들어가거든요. 밑바닥에 놓으면 그럼 3줄을 이렇게 쌓아야 돼요. 박스도 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펴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다 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쌓으면은 그 안에 거의 몇백 장이 뭐겠어요.
거의 1000장 가까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물론 제가 한 박스당 거의 4,500장 정도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걸 뽑을 땐 고무줄로 묶여 있어요. 아 그럼 대충 몇 개 묶음이 저기 들어갔구나 정도는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보컬 트레이너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주 트레이너의 외적,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레슨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 가르치면 뭐 할 거예요. 나한테 레슨생이 안 오면 써먹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도 내가 해야죠. 누가 안 해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해가지고 줄 내려가지고 막 금도끼 은도끼 막 떨어지고 막 해가면서 막 누가 당신을 여기까지 막 끌어올려줘가지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너 성공하게 해줄게. 막 매니지먼트 갑자기 막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여기 있던 보컬 트레이너를 위까지 올려주고 절대 없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계단을 올라갈 준비를 하냐는 거죠. 그냥 학원만 들어가면 끝이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학원만 들어가면 다 잘리는 거예요. 아니, 학원만 들어가면은 뭐 계속 하나요 레슨을? 못하면 잘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컬 트레이너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분명히 실패하실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 절대로 성공 못해요. 100% 실패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을 안 해요. 보컬 트레이너는 장담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가르치는 과목 자체는 사람과 사람을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이게 100%라는 게 없어요. 100%라는 게 없는데 장담할 수 있어요. 준비 안 하시고 보컬 트레이너 하시면 100% 망해요. 이거는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말고 저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한 달에 내가 트레이닝만으로 보컬 트레이너만으로 순수입 1,000만 원 정도는 맞는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위로 가려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해야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각도로 좀 보시고 보컬 트레이너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막 따박따박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레슨을 계속 하루에 12시간씩 하다 보니까 시간 되는 대로 충분히 연락드리고 연락받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앞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세대와는 또 다른 또 발전된 보컬 트레이닝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올 거고요. 그 트레이닝을 저희도 배워가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앞장서 가지고 그 보컬 트레이닝의 주축에 쓰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음악하는 애들은 가난해 힘들어 이러한 이미지를 래퍼라는 이미지에서 그 도끼라는 분이 국내 힙합 하는 사람들 가난하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깬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 보컬 트레이너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이미지를 좀 와장창 박살을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꽤 많은 분들이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마치겠고요. 사실 영상을 좀 정리해서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저도 그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봐주세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구독, 좋아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전 뭐 이걸로 갖다가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고 좋은 트레이너가 되실 수 있는 발판을 제가 좀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기분 좋게 이 영상을 찍은 어떤 이러한 제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 뭐 유튜브 이런 거 계속 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영상을 더 올리겠지만 이쪽으로 갔다가 트레이너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함이지 뭐 구독, 좋아요 뭐 이거 받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와가지고 그냥 영상만 보셔도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간 아깝지 않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준비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제 영상 보시고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해봐야 될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공책이라도 하나 펴놓고 진짜 막 사과 옛날에 그 나무 생강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리는 거 동그라미 하나에 이렇게 열매 맺듯이 열매나무 생각틀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진짜 해보세요. 음 그래서 마인드맵 뭐 이런 비슷한 것처럼 아무튼 그런 생각트리 같은 거라도 당장 공책 피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